얼마 전에 정신적 문제를 내원했던 환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약으로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치료된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 본인과 같은 문제가 치료된 케이스가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약과 같이 자연의 약재를 조합하여 물을 이용해서 추출한 약물은 BBB라 불리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뇌에 직접 들어가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약을 이용해서 정신적 문제를 치료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문제는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뇌의 문제만으로 국한시켜서 보는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뇌에 직접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정신질환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주류 이론의 범주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환자분들이 가진 의문이 대략적으로 이런 범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약을 이용해서 이런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약물로 치료되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 미소포니아 같은 질환도 한약으로 치료되는 케이스가 많이 존재합니다. 저도 임상을 하던 초창기에는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처방을 하면 우연히 낫게 되는 케이스들을 얻었고 그 경험들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나아지는지, 왜 나아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나아지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정신적 질환에 있어서 뇌가 아닌 다른 몸의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에게 저는 심리나 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치료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받는 심리적 부담은 몸에 상처를 남깁니다.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번에는 쌓인 몸의 상처가 반대로 자유로운 내 사고나 심리에 제약을 거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참는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무던하다거나 착한 사람이라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참을 때 그 스트레스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열과 염증이라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오랜 기간 이게 누적되면 화병이라는 형태의 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쌓여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갱년기 나이쯤 되는 어머님들에게 이런 증상이 대단히 흔하게 있는 편인데 이런 분들의 전중혈, 대충 가슴 가운데 부분쯤을 살짝 눌러보시면 굉장히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중혈 압통이라는 증상은 한의학적으로는 심중결통이라고 부르고 화병의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할 때 전중혈 압통이 감소되는 것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중혈 압통이라는 몸의 이상이 어떤 식으로 정신적 증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미소포니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입의 사람들은 거슬리는 소리를 들으면 답답감이 발생되면서 화가 나는 형태로 병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답답감인데 가슴에 모인 이 염증성의 화가 소리를 들었을 때 같이 반응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형태 혹은 소화가 안 되는 형태 등의 답답감을 발생시키면서 심하면 가슴 부분이나 명치가 쓰리고 통증이 나타나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의식하는 순간 그 의식이 바로 감정의 폭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증상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연결고리를 제거해 줄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를 의식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감정의 폭발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괴로움이 적어지니까 스트레스를 의식하는 뇌의 예민함이 조금씩 누그러질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제거한다는 측면이 바로 한의학 치료가 정신적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화를 내는 상황에서는 보통 화가 날 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나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화가 많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화가 날 만한 계기, 즉 상대의 잘못은 내가 화를 내는 것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감정의 격렬함의 정도는 그간 얼마나 답답함이 쌓여 있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은 심리적 답답함뿐만 아니라 몸의 답답함도 같이 포함됩니다. 더위를 타는 분들은 더운 곳에 있을 때 더 화가 많이 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감정의 인풋과 아웃풋은 늘 동일하지 않습니다. 몸의 기능적 상태가 어떠하냐를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한 대단히 사소한 신체적인 징후가 때로는 이런 증상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을 치료해서 정신적 증상을 치료한다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뇌와 심리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능적인 몸 상태를 조절해서 치료하는 방식은 사실 지금 현대 이야기하고 있는 분야의 빈틈을 잘 메울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의학적 치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